썸백쇼 진행을 맡은 김형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반짝반짝 주얼리점 정보석입니다. 네, 저는 2000년부터 이제 2000년도에 1인 라이브 방송이 생겼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까지 이제 22년째 라이브 방송에 PD 꽂혀서 지금도 거기에 미쳐 있는 남자가 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 분야에서 그 1인 그 미디어 세계에서 이제 한 20몇 년 동안 이제 일을 해오셨는데 네. 이게 메타버스와 어떻게 연결이 보통들 될까요? 보면 그 이제 아주 기초부터 얘기를 하면 우리 중장년 세대들이 인터넷을 하게 되는 동기가 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예. 그런데 대부분 다 우리 뭐 직장에 계시는 분들은 정보 검색을 위해서, 네. 그다음에 일반인들은 뭐 인터넷 공간에서 뭐 채팅을 한다든가 뭐 하여튼 주어진 환경을 가지고 일단 접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본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소위 말하면 콘텐츠를 가지고 있고 어떤 여기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터넷 공간에서 자기만의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메타버스 그러면 초월, 가상세계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무한대 공간에서 가상세계가 이제 현실 세계와 함께 만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가상세계에서는 아직 그 현실 세계와를 느끼지 못하지만 가상세계에서 지금 그 메타버스 시대에서는 아바타라고 하는 이제 환경이 3D가 됩니다. VR이 되고 그 환경은 뭐냐면 이프랜드나 또는 제페토를 들어가 보면 로블록스. 예, 그런데 들어가면 본인 아바타를 만들어서 바로 상대방하고 지나가면 바로 지나가는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네. 직접 체험하는 것과 같은 그런 환경이 이제 메타버스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환경도 이제는 메타버스 환경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더 현실 세계와 거의 비슷한 체감을 가지게 되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집도 만들죠. 그렇죠.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또 컨텐츠로 옷도 만들고, 네, 여러 가지 이렇게 소모품들을 만들어서 팔고 있죠. 구찌도 들어가 있고요. 네, 이 프렌즈에서도 활동을 제가 계속 1기부터 지금 현재 5기까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작년에 나왔나요? 제가 보면 22년을 이렇게 해보니까 나만이 가지는, 그래서 나만의 색깔을 가지고 가상세계에서 나를 구축하고 그래서 그게 나의 브랜드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메타버스는 이 환경이 네. 사실은 인터넷 인프라가 컴퓨터와 컴퓨터가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인터넷이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그 연결이 뭐냐면 통신 인프라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되는데 그 속도가 소위 말하면 1G, 2G, 3G, 4G, 5G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 네. 2G는 사실은 소리만 문자만 보내는 환경이었고 3G가 돼서 비로소 이제 영상도 보내는, 문서도 보내는 네. 이런 환경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먼저 나왔죠. 예. 메타버스보다. 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는 첫 번째로 통신 인프라가 속도가 이제는 소위 말하면 우리가 보면 인터넷을 보면 리얼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송출을 하면 약 2, 3초 늦게 사실은 우리가 시청자들이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런 시차가 없어진다는 네. 건데 한 2, 3초 후에 선다라는 거죠. 그리고 드론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조작을 했는데 2, 3초 늦게 올라가니까 소위 말하면 드론도 사고 확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5G가 되면서 이제는 속도가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바로바로 시작이 되니까 각종 기기들이 이제는 더 활발하게 디바이스들이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죠. 지금 방금 네. 말씀하신 그 디바이스라는 용어로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장치 뭐 이런 네네. 용어잖아요. 그런데 그 장치가 있기 전에 우리가 지금 통신의 속도라든지 이걸 통해서 환경이 조성이 이제 좀 된 것 같다. 네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렇다면은 거의 리얼타임 가상 세계에 맞는 플랫폼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콘텐츠가 중요할 것 같은데. 싸이월드가 이제 그 페이스북과 거의 비슷한 환경인데
그때는 이제 싸이월드에서는 그 소위 말하는 친척, 촌수로 따져서 뭐 1촌, 2촌을 만들어서 관계를 맺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싸이월드는 좀 폐쇄형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좀 확연히 좀 다른. 근데 거기 어떻게 보면 싸이월드가 사실은 성공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참 가장 아쉬운 거죠. 우리 왜냐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사이트가 만들어지면 업데이트가 꾸준히 돼야 됩니다. 환경이 그냥 멈춰지는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개발되고 그래서 보면 아마 우리 그 카카오톡에서 네. 예전엔 채팅만 했잖아요. 네. 그러더니 갑자기 오픈 채팅방이 생기고 네. 그 단체방이 생기고 그리고 지금은 뭐 거기서 방송도 할 수 있고 하여튼 그렇죠. 소문도 그게, 하고 예. 선물도 보내고 엄청나게 다양하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플랫폼이 이제 계속 진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VR, AR 하면서 지금 메타버스가 지금 어쨌든 최근에 그 영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모든 전 산업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저희는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그 산업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우리와 같은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어떻게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 현실에 가장 그 손에 잡힐 듯한 그런 그 실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뭔지 요거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 같은 게 있으시다면 지금 제페 네이버에서 만들었지만 지금 이제 1억 명이 넘었고요. 이제 2억 가까이 지금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유저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는 그 소위 말하면 일방이었죠. 네이버가 그냥 바로 우리 소비자들을 데리고 그냥 운영을 했는데 메타버스 시대는 이제 그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 안에서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판매하고 그 안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거기에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현실 세계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폐와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출근이라는 것이 소위 말하면 가상세계로 출근을 합니다. 집에서. 가상세계에서 나오면 현실 세계에서 그냥 바로 그리고 거기서 벌은 소위 말하면 월급을 가지고 현실 세계에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이 가장 그 이름도 메타로 바꿨지만 원하는 것은 뭐냐면 평생 가상세계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가 바로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카페를 만들거나 뭐 이런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면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그 모여서 그냥 이게 아니라 이젠 그 안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하게 진행. 제페토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 제페토 안에 이제 자기 아바타가 있잖아요. 그럼 자기 아바타를 이렇게 이쁘게 꾸미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뭐 머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의상을 어떻게 한다든지 또 뭐 안경을 쓴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장착을 하게 될 텐데 그러한 아이템들을 디자인을 해서 그걸 비즈니스화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다. 네, 맞아요. 제페토를 3단계로 나눕니다. 3단계로 나누면 최초 들어가면 아바타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바타를 만들어서 본인이 이제 소위 말하면 주민등록증을 내는 거죠. 본인의. 그래서 등록을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이제 빌드잇 단계입니다. 빌드잇은 뭐냐면 이제 본인의 칩을 만드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천안 인생극장을 가지고 있어서 제페토 안에 들어가서 천안 인생극장을 치면 우리 극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잠깐 그럼 그 화면을 잠깐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천안의 인생극장, 천안 인생극장. 극장을 제페토에서 치면 저희 극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작은 극장 하나지만 가상 세계에서는 극장을 5개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관, 2관, 3관, 4관 이래서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소위 말하면 포스터 앞에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한테 보내주면 극장을 무료로 입장을 시키는. 그래서 이제 빌드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는 스튜디오 단계입니다. 스튜디오는 뭐냐면 제작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각종 다양한 의복 내지는 우리가 지금 이제 현실 세계에서 사용하는 뭐 안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모자에서부터 다양한 것들을
제작해서 사실 올립니다. 그러면 승인이 나면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면 판매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수익을 그게 사실은 돈입니다. 네. 현실 세계 돈처럼 환전이 되는 거죠. 아프리카 TV에서 별풍선을 주면 지금 그게 현실 세계 돈처럼 사용하듯이 네.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게임 전문인데 이제는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이제 게임도 있지만 일반인들이 게임을 만들어요. 거기서 그래서 내가 게임을 만들어서 그 게임이 거기서 놀면 거기서 수익이 창출되죠. 저는 그 초등학생, 중학생, 네. 고등학생까지 의무교육 네. 과목으로 선택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코딩을 통해서 어쨌든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기가 수익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네. 그런 얘기예요. 네. 주변에 그 주부도 어떤 주부가 계신데 그분이 제페토에서 의상 디자인을 하는 모양이에요. 네. 근데 무슨 뭐 포토피아인가 뭐 이런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올리면 그게 뭐 엄청나게 판매도 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가 봤을 때 그러한 실질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례가 될 것 같은데 네. 그 이외에 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메타버스에서 만든 VR 가상 고글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그 오큘러스를 하기 위해서 그거는 이제 지금 뭐냐면 지금 메타에서 페이스북에서 지금 이제 호라이존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호라이존은 뭐냐면 가상세계에서 그걸 쓰고 들어가야 입장이 되고 고글 같은 거 쓰고 들어가서 입장이 되고 현실 세계처럼 3D로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회의도 하고 실제 지금 회의도 하고 뭐 거리가 멀어도 다 회의가 되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지금 환경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하면 일단 지금까지 해왔던 환경에서 2D 환경이었다면 지금까지 이제 3D 환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입체적으로 이제 느끼게 되는 게 3D 환경. 그래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옷들도 스튜디오에서 2D로 만드느냐, 3D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한 5단계로 나눠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인프라를 본인이 이제 갖춰야 되는데 트렌드와 그다음에 브랜드, 그다음에 뭐 다양하게 디바이스, 플랫폼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이트를 판단할 때 회원 수가 몇 명이냐가 중요했어요. 회원 수가 결국은 돈이었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회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충성도 높은 회원이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10,000명이 됐든 5,000명이 되었든 그 숫자의 충성도가 5,000명이 적어도 90% 정도의 충성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게 100만 명 구독자 회원 수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 사회는 서로 커뮤니티, 인맥, 사람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마 관심들을 가지면 결국은 콘텐츠라는 게 뭐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본인이 가장 잘하는 것, 그리고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가상세계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면 그게 바로 가상세계에서 가능하게.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브랜드에서 지금 이제 낭독을 시작하면 그 학생들이 교실에 앉아서 직접 앉아서 낭독을 듣는 거죠. 그리고 영상도 거기서 바로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 브랜드는 제페토하고는 다릅니다. 환경이. 이 브랜드는 상업적 공간이라고 보면 제페토는 공익적 공간으로 그래서 돈을 벌거나 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지금 이제 가장 가치 있는 게 제페토보다는 오히려 이 브랜드가 더 앞으로 확장될 수 있는 그 여지가 더 많다고 보죠. 이 브랜드가 어떻게 보면 사이버랜드의 원주라고 할 수 있는 SK. 네. 근데 제페토가 돈 벌기에 더 수월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바로 돈이 되는데 이 브랜드는 아직 그 단계는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스튜디오를 지금 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결국은 이 가상 세계에서 이제 용어도 바뀌어집니다. 스튜디오가 사실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스튜디오라고 그랬는데 가상 세계에서 스튜디오는 모든 것을 제작하는 곳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옷을 만들든 이런 것들을 이제 스튜디오라고 하는 개념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그러니까 뭐 옷을 만들든 이런 것들을 이제 스튜디오라고 하는 개념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얘기하신 대로 메타버스에서 메타라고 하는 회사 페이스북, 우선 호라이즌이라는 게임을 통해서 이제 한다듯이 네이버에서는 뭐 제페토, SK, 뭐 이프랜드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뭐 부동산을 가상 세계에서 메타버스에서 네, 이제 어스라고 그래서 어스, 예, 어스가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을 이제 사고 파는데 이제 경금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수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직 미정이고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지금 또 한바탕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네, 그러니까 아직도 시험 단계이다. 그러니까 구축이 되려면 아직은 멀었다.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 같은 경우는 뭐 메타버스, NFT 뭐 이런 데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본인의 콘텐츠를 가지고 가상 세계에서 좀 업그레이드된 환경.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행성들이 새로운 행성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성? 네, 지금 메타버스에서는 그 모든 플랫폼, 그냥 제페토나 이런 것들을 행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행성들이 수없이 나타나는데 그 행성 중에 나는 어떤 행성을 선택해서 내가 거기서 이제 둥지를 트느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우리 중장년 세대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메타버스라는 것이 뭐 생소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환경이 소위 말하면 집도 호텔처럼 더 좋아졌고 환경이 더 좋아지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저같이 예를 들어서 트레킹을 좋아한다든지 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은 그런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트레킹을 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콘텐츠들도 좀 가능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충분히 가능. 왜냐하면 네. 그리고 본인이 현실에서 트레킹을 하면 그것이 그 가상 세계에서는 같이 걷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거죠. 그러면 같이 걸으면서 서로 멀리 있어도 나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를 가고 이게 다 가능하다는 거죠 앞으로. 네 맞아요. 지금 이 프렌드에서 내 스마트폰 영상 화면까지 송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스마트폰에서 하는 거 아니면 트래킹하다가 영상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이게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죠. 지금 이 프렌드가 무한 거듭 성장하고 있어요. 내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현실 세계를 가상 공간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있는 거죠. 같은 공간에서 네.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같이 만나서 이제는 서로 오신다라는 거죠. 아직 하이브지가 다 안 됐죠. IT 환경이 좀 조성이 돼야 그게 어느 정도 현실화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인프라라고 이제 대부분 얘기하는데 본인이 통신 인프라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느냐, 무제한을 쓰느냐, 아니면 40기가짜리 별도로 나온 그 통신회사를 쓰느냐. 이게 우선 본인이 갖추고 있어야 돼요. 본인의 통신 인프라. 그다음에 또 이게 별도로 우리가 또 갖출 수가 있어요. 통신 인프라를? 지금 이제 제가 좀 설명을 좀 한번. 제가 지금 이건 좀 전화가 안 되는 폰이거든요. 네. 근데 전화가 안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이제 제가 40기가를 엊그제 유심칩을 끼워서 요건 소위 말하면 인터넷만 인프라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열어보면 제가 지금 그 40기가 중에 몇 기가를 사용했는지 그래서 이건 소위 말하면 테터링으로 그래서 연결해서 40기가를 쓰는데 왜냐하면 기본 핸드폰에서 무제한이 되는데 이걸 테터링을 하면 전화가 올 때마다 불편해지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전화를 받지를 못하거든요. 전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 전화기에 요게 40기가로 다시 별도로 요즘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거 이제 그 열어보면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지금 3.41기가 사용했습니다. 9월 1일부터. 그래서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지금 40기가 정도 지금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40기가면 한 달에 뭐 라이브 방송을 무제한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속도도 괜찮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핸드폰 되는 경우에 이제 분리를 시켜놨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유심칩 그러니까 별도 폰을 가지고 가도 되고 여기에 40기가를 깔아도 되고. 근데 저는 이제 별도로 그래서 지금 2대를
요 40기가를 지금 제공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요게 월 사용료가 지금 KT는 없고요. 월 사용료가. 근데 다른 데서도 제공을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KT만 사용을 해서. 외장하드의 기능 같은 역할을 그렇죠.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통신 인프라는 우리 김영승님이 가지고 있는 통신 인프라보다 한 단계 40기가 별도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인프라가 갖춰져야 제페토도 밖에서 수월하게 제페토 한번 들어가려면 쉽지 않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브랜드도 들어가려고 그러면 한참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 그게 뭐냐면 맞아요. 파일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음. 예전에는 그냥 쉽게 들어가는 건 2D였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3G가 되니까 무거워졌어요. 예, 그러니까 들어가려면 시간이 좀 들어가는데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걸리고 예. 또 사람들이 많아지면 예. 튕겨나가기도 하고. 맞아요. 그림자 인간이 되기도 예. 하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통신 인프라가 더 확장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IoT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이제 모든 전자기기가 됩니다. 모든 게 다 전자기기로 변한다. 그러니까 네. 집에 있는 이제 소위 말하면 에어컨, 냉장고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에서 다 조절하고 세탁기까지 네. 하고. 네. 그게 되려면 사실은 네트워크가 좋아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만 연결하면 두 개를 연결하려면 버벅거려서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서너 개를 걸어놔도 아주 수월하게 바로 그게 4차 산업혁명이고 그게 메타버스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미디어는 결국은 영상을 제작하느냐 아니면 라이브 방송하느냐 두 가지거든요. 라이브 방송은 사실은 통신 인프라가 약해도 시간만 걸리면 다 올라가거든요. 근데 라이브 미디어가 네. 이제는 저는 메타버스 시대에서 가장 강력하게 지금 이제 확장될 그 콘텐츠가 바로 플랫폼이 미디어다.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가장 아쉬웠던 게 뭐냐면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시대에서는 지금 웬만한 것들도 네. 송출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도 예전엔 좀 끊어지고 네. 그다음에 좀 뭉개지고 이런 영상들을 보았다면 지금은 스마트폰에서 아주 고화질로 송출을 해도 이제는 보는 사람이 네. 거의 뭐 지금 보면 속도가 화질도 엄청 좋아졌잖아요. 맞아요.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낭독을 하시잖아요. 네. 낭독도 미디어는 어떤 분야를 하든지 다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게 공통 분야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한 국가를 정복하려면 미디어부터 방송국부터 장악하라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소위 말하면 소통의 도구로는 이 미디어가 가장 강력하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텍스트로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미디어로 공부하는 시대가 되었다. 네. 그건 뭐 실감을 하시지 않아요. 근데 맞습니다. 미디어도 이제는 실시간 사실은 교육이 없으면 사실은 재미없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녹화 방송 예, 안 보게 돼요. 녹방은 안 네. 보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실방에 대해서 좀 관심이 높아졌듯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개인들에게도 얼마든지 미디어를 제작하고 라이브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네. 갖춰져 있다는 거죠. 가상세계에서 외로운 사람들이 없다. 왜? 가상세계 들어오면 낮과 밤이 없잖아요. 24시간 열려 있잖아요. 친구 강사가 네. 열려 있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네. 우리 중장년 세대들이 가장 미디어 메타버스나 이런 공간에 들어올 때는 타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정보를 공유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오시면 좋은데 본인 정보는 안 알려주고 남의 정보만 자꾸 보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면 그래서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들이 하다가 안 하는 이유가 내 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본인이 보는 정보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노출 안 한다고 또 오히려 불만을 하죠. 지금까지 22년 하면서 동시 접속자 수가 10만 명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와우, 언제요? 그게 바로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그 현장에서 제가 일주일간 라이브 생방송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 제가 구독자 수가 동시 접속이 그 정도로 됐었습니다. 중요한 건 저는 가상세계에서 미디어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알리는 그 말을 이제 나를 지키고 나를 알리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네.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제가 요즘 드리는 이야기가 나를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이냐? 내가 위험에 처해 있거나 재난재해가 내가 있는 곳에서 발생하거나 했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영상으로 실시간 방송으로 네. 그 현장을 라이브 방송해 주라는 게 제가 요즘 가지고 있는 기본 신조고요. 그래서 조금씩 그림이 좀 잡히는 네.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폰에서 네. 이제는 라이브 방송하는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다가 뭐 좀 위험한 부상을 당했다거나 했을 때 바로 스마트폰으로 바로 페이스북에서 연결을 하면 바로 그 친구들이 바로 나를 구조해 줄 수 있고 또 포항 같은 지진 사태가 났을 때도 그 현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어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보내주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보내주었을 때 우리가 인명과 재산을 어떻게 구조할지 사실은 저는 그것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이브 방송은 두 가지 측면. 우선 재난재해나 나를 지키는 도구로 라이브 방송을 꼭 가지고 있어라. 두 번째는 네. 평상시에 안전할 때 평화시에는 나를 알리는 도구로 사용을 해라. 나를. 본인이 어떤 사람이고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비즈니스를 어떤 것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가상세계에서 수시로 알리면 네. 본인의 브랜드가 살아난다. 그래서 이제는 개인 퍼스널 시대 그러니까 브랜드 시대가 되었으니까 평상시에는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라이브 방송할 게 없다고 자꾸 그래요. 그런데 저는 50년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다 나름대로 인생 다큐가 있다. 자기만의 경험이 있잖아. 네. 그게 바로 본인의 다큐죠. 예. 그런데 그런 다큐가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자꾸 해요. 왜? 본인이 겪은 것은 다른 사람이 전혀 겪어보지 못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송 콘텐츠는 나를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콘텐츠화해서 방송을 시작하면 좋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전부 다 마을이 가장 삶의 중심이 되거든요. 네. 네. 마을. 살고 있는. 그래서 이 마을 미디어가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이 동네를 알리는 사실은 마을 홍보대사가 되어라. 좋네요. 마을 미디어 네. 홍보대사. 왜냐하면 그렇게 활동을 하면 지금까지 보면 이 중랑구도 마찬가지지만 중랑구의 맛집도 사실 중랑구 사람들이 가는 맛집하고는 다르거든요. 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집이 맛집이라고 소문을 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동네는 사실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거든. 근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 동네를 방송 안 하고 남의 동네 가서 축제나 이런 것들 가서 그걸 방송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우리 마을 미디어에서 해야 할 역할은 이 시니어들에게 특히나 라이브 방송 콘텐츠 아마 제가 봤을 때 한 그 5시간이나 6시간 정도면 충분히 라이브 방송할 수 있는 기술은 다 습득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여기에 공동 채널 하나 만들어서 언제든지 그 채널 들어와서 방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면 재난재 소위 말하는 지킴이 네. 역할과 우리 동네를 알리는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교육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영상 제작에서 편집을 올리는 문화보다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 이제 축제가 많잖아요. 네. 그 축제들을 왜 남의 동네 사람들이 와서 라이브 방송하고 돈을 벌어 가느냐는 거죠. 제가.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제는 중랑구의 주민들이 직접 축제를 직접 소개하고 알리고 그래서 오히려 일자리 창출도 동네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이 마을 라이브 방송은.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권하는 이유가 자꾸 영상 제작 편집을 시니어들에게 고집하지 마라. 라는 것이 그렇죠. 시니어들 제가 이제 가서 날려보면 정말 그 보기 좋고 그리고 그걸 실시간으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즐거움이 되죠. 그래서 드론도 지금은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디바이스가 지금 소위 말하면 인터넷 인프라로 전부 다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기가 나오면 이제는 라이브 방송 어플이 깔리느냐 안 깔리느냐. 그래서 보면 제가 지금 현재 한 10가지 디바이스를 그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그 10가지가 다 지금은 이제 고프로라고 하는 장비가 있거든요. 예. 고프로라는 장비도 라이브 방송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라이브 방송이 되거든요. 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헬멧 같은 데 이렇게 쓰고 네. 그 바이크 같은 거 네. 달리면서 막 그게 라이브 방송이 전혀 안 됐었거든요. 그게 라이브 방송이 되고요. 요즘은 손에 들고 다니는 짐볼. 이 짐볼도 지금 라이브 방송이 됩니다. 짐볼도 예. 지금 이제 올해부터 이제 와우. 그리고 짐볼은 이제는 주민까지 돼요. 짐볼의 대표적인 게 DJI. 네. 근데 그 제품보다는 요즘 이제 새로 나온 이제 아이내비에서 만들어낸 장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볼이 오히려 지금 오히려 이제 라이브 방송이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장비가 나오면 빨리빨리 본인 소위 말하면 디바이스를 깔아줘야 그 장비를 구입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사물 인터넷으로 보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디바이스가 소위 말하면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깔려야 된다. 그래서 가상 세계에서 이제는 그 장비를 통해서 들어가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들도 단지 지금 소위 말하면 디바이스를 전부 다 장착이 돼서 지금 주민들이 직접 축제를 직접 소개하고 알리고 그래서 오히려 일자리 창출도 동네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이 마을 라이브 방송은.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권하는 이유가 자꾸 영상 제작 편집을 시니어들에게 고집하지 마라. 그렇죠. 시니어들은 라이브 방송이 최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지금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곳에 가면 우리가 HTTP는 이제 많이들 기억하시잖아요. 네. 홈페이지를 가려면 맨 앞에 HTTP가 있다. 네. 라이브 방송을 하려면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 RTMP라는 게 있습니다. 네. MP 리얼로 해서 보내는 그 소위 말하는 라이브 영상 주소입니다. 그래서 RTMP ://191.193.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걸 이제 바꿔놓은 거죠. RTMP :// 유튜브.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 RTMP 주소만 알면 네네. 그런 1000명 이런 제약도 없이 다 방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튜브의 RTMP 주소를 알면. 네. 예.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의 RTMP 주소를 알면 네. 페이스북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그 RTMP를 바로 송출하면 페이스북에 있는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방송을 하시려면 RTMP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프로그램은 카메라 파이 라이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카메라 네. 파이 라이브. 그게 그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에서 모바일에서 어떤 영상 채널이든 다 방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아프리카 TV 어디든 다 네. 방송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프리즘 라이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네. 이 두 가지가 바로 이제 RTMP 주소만 집어넣으면 바로 방송이 되는 장비이고요. 프리즘 라이브는 또 한 가지 좋은 게 뭐냐면 다중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유튜브, 페이스북, 아프리카 이렇게 3개 채널을 동시에 보낼 수 있는데 카메라 파이 라이브는 그와 다른 기능으로 카메라 7대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가까이 토크쇼를 할 때도 카메라를 웍을 7대가 있는 것처럼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비들을 한번 깔아보시고 자기 프로그램을 깔아보시고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앱들은 무료인가요? 네. 네, 무료. 네.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RTMP 주소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 찾는 게 또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초보자들. 네. 예. 그럼 이 RTMP 주소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건가요? 유튜브에서 네. 검색 기능에서 네. RTMP를 찾아주세요라고 치면 네. RTMP 찾는 방법을 올려놓은 영상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의 미디어는 가급적이면 본인이 원하는 좋아하는 교육을 하는 교육 콘텐츠를 많이 찾아서 좀 학습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유튜브가 사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건강한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네. 그런데 유튜브 대학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유튜브의 영상이 사실은 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사실은 그렇게 활용들을 안 하고 있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롭게 안 사실이 지금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려면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이 필요 없이 RTMP를 사용하면 라이브 방송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두 개의 앱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 이제 더 말씀드리면 디바이스 중에 360도 VR 장비를 좀 이제 구축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60도 VR 장비가 화질이 너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360도 방송을 해보면 실시간 방송을 해보면 뭉개지는 게 좀 많았거든요. 근데 네. 엊그제 방송해 보니까 화질이 뭉개지지 않고 아주 대표적인 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 360도 VR은 장비 회사가 많지 않아요. 지금 이제 360도 VR 장비를 치면 간단하게 장비가 그 인스타원이라고 인스타원 치면 그 바로 장비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필수적인 장비가 되고 있고요. 네네. 왜냐하면 보니까 막 그런 거 많이 네, 360도라고 치면 제가 올린 영상도 많고요. 특히나 부동산 업자들은 그걸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게 이렇게 들어가서 가운데서 이렇게 딱 그냥 누르고 있으면 이 전체가 다 그냥 이렇게 손으로 그러면 구석구석을 다 보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 사진을 찍으면 이쪽 찍고 이쪽 그렇죠. 찍고 맞아요. 이쪽 찍고 한 10대쯤 찍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세워놓고 찍으면 그냥 360도 다 보이니까. 자, 메타버스의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좀 듣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이 통신, 그러니까 사람들 간에서 사는 공간에서 어떤 통신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사람들과의 인맥 관계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가상 세계는 어떤 사람들과 어떤 커뮤니티를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중요한 건 내 집을 만들어서 내 커뮤니티를 운영하느냐 아니면 타인이 운영하는 커뮤니티에 내가 들어가서 그 방에서 활동하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김영숙님은 아마 우리 카카오톡에서 지금 이제 약 1000명 이상의 지금 이제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맥 인프라가. 네. 그 1000명의 인프라라는 것은 대단한 숫자거든요. 왜냐하면 카카오톡에서 1000명 이상 되는 방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1000명 이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곳에서 어떤 것들이든지 다 실험도 해보고 또 테스팅도 해보고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중심이 지금 이제 낭독이라는 것을 가지고 좀 중심에 두고 지금 운영하시거든요. 근데 낭독에 이제 미디어를 접속하면 어떻게 돼요? 혼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영상을 찍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냥 오디오로 듣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듣는 게 더 편하죠. 그러면 그 영상을 어떻게 만드느냐? 다른 곳에 가서 사진을 영상을 많이 찍어서 뭐 폭포 밑에서 우리가 이제 낭독을 한다든가 하는 기분을 가지려면 폭포가 뒤에서 떨어지는 곳을 스크린을 해서 영상을 찍어 놓고 거기에 그 영상 앞에서 사실은 낭독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보면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하다가 또 잊어버려요. 지금 인맥이 이제 그래서 커뮤니티가 왜 가장 메타버스에 중요하냐면 메타버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얼마나 많은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고 너는 어떤 주인공이냐라고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상 세계에서는 24시간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는 본인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방을 만들어서 커뮤니티의 주인공이 되느냐, 혹은 다른 사람들의 커뮤니티에 내가 들어가서 일원이 되느냐, 이런 차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저는 되도록이면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 멍때리기 제가 1회 때 제가 멍때리기 대회를 라이브 방송했거든요. 대회가 있는 말이던데요? 그 멍때리기 대회 제가 1회를 제가 라이브 방송했다니까. 서울광장에서 했거든요. 그때 어린아이가 탔거든요. 그 어린아이를 제가 인터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멍때리기가 반대로 올해 지금 열립니다. 얘기하면 명상을 한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 이제 뇌파를 다 네, 해가지고 그냥 앉아서 하루 종일 합니다. 그래서 시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국가의 개념, 스테이츠의 국가라는 개념보다는 이제는 같은 그 취미와 같은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공동체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형성이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가상의 공간에서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인맥의 관계들이 그렇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 또 한 가지 들으면 요즘은 이슈만 있으면 이슈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하면 이제 그런 이슈들이 터지면 바로 커뮤니티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 이슈에 대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요. 들으시잖아요. 왜냐면 맞아요. 예, 뭐 소위 말하면 그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어디서 누가 무엇을 좀 당했다. 그러면 그 당한 것에 대해서 커뮤니티가 바로 만들어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죠. 예. 네. 그것도 하나 사회 현상 중에 하나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전 대통령 앞에서 지금 이제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몬스트레이션들을 바로 그냥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냥 그러니까 본인은 거기 못 가지만 나를 대신해서 가서 해주는 걸로 착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가 바로 나를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남의 집에 가서 그래서 저는 요즘 드리는 얘기가 남의 집에 가서 놀지 마라. 그럼 남의 집에 가서 싸우지 마라. 왜냐하면 트러블이 그렇게 생겨요. 근데 그러니 탈퇴를 하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남겨놨던 건 하나도 못 가져와요. 본인이 썼던 본인이 올렸던 글들은 하나도 못 가져와요. 네. 그냥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그 짓을 왜 하느냐. 네 집을 만들어서 네가 앞으로 거기서 브랜드를 만들고 거기서 내 가상세계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만든다면 그러니까 이제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 커뮤니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뭐 아코디언을 치는 사람은 뭐 색스폰을 부는 사람은 색스폰 동호회를 만들어서 자기 연주를 계속 들려주는. 그래서 자기가 계속 노력하는 모습을. 그래서 요즘은 저는 뭐냐면 잘하는 사람들의 영역이 아니라 못하는 사람들이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콘텐츠가 더 사실은 인정받는 시대다. 가상세계에서는. 그래서 가상세계에서는 전부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요. 저는 할 것이 없다. 저는 뭐 못한다 그러는데 살아왔잖아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래서 가장 좋은 우리 유튜브에서 콘텐츠가 일상이라고 하는 콘텐츠가 가장 뜨잖아요. 일상. 그 사람의 일상을 보여주면 거기서 터지는 거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슨 교육적인 콘텐츠가 사실은 커지는 게 아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훈련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낭독 그러면 낭독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리내서 읽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이제 미디어를 더 장착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 어떻게 보면 오디오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요즘 라디오 방송도 다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다 변했잖아요. 예, 왜냐하면 깝깝하다라는 거죠. 목소리만 들으면 요즘은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게 되죠. 네. 네. 실생활에 실제로 이렇게 몸에 이렇게 여기 헤매고 그러세요. 그냥 정리하시면 그러게, 되죠. 이 네. 몸에 직접적으로 닿지를 않았었는데 지금 얘기 쭉 오늘 들어보니까 좀 이렇게 뭔가 좀 실감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 형수님은 지금 그 낭독을 통해서 지금 가상 세계에서 이제 메타버스와 같은 이런 공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수익화도 하고 계시고 네. 여기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우리 심현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메타버스의 세계에 좀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페입니다. 고맙습니다.